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가락에서부터 두통까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발가락 끝에 가시가 박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두통이 오게 돼요. 이 발가락 통증 때문에 두통이 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발가락에 보이지 않게 가시가 박히면 쩔뚝거리게 되거나 반대쪽 다리에 더 많은 힘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쪽 발목, 무릎, 고관절, 천장관절, 허리에 더 많은 힘과 무리가 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골반의 균형이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휘고, 허리가 휘면 등이 휘고, 등이 휘면 목이 휘고, 목이 휘면 목에서 머리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뇌압이 상승합니다. 스트레스로. 그렇게 되면 뇌가 압력이 상승해서 팽창하게 되면 두통이 오게 되죠. 또한 어지럼증, 소화불량도 오게 됩니다. 척추 중추신경을 타고 압력이 복압으로 가서 복압이 상승을 해요. 배가 헛배가 부를 수도 있고 소화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졌을 때 허리가 눌리면 허리로 인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그런 신경들이 눌리거나 협착이라고 하죠.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가 저릴 수도 있고요.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까지 통증이나 저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허리에서도 나가는 신경이 장 내부 아래 부분인 방광, 신장, 직장, 그 옆에 십이지장까지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힘과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 방광이나 대장 항문 쪽에 꽉 조여주는 관략근의 힘이 약해져요. 근육을 지배하는 건 신경입니다. 또 그 신경이 허리에서 눌리게 되면 그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장기나 기관이 힘과 기능이 약해지거나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변 기능, 대변 기능, 그 밖에 여러 가지 허벅지, 엉덩이 아프거나 저리거나 또 무릎이 불편이 올 수도 있고요. 종아리 저리거나 근육통, 뒤꿈치 통증, 발바닥, 족저 건막염, 족저 근막염, 또 발가락까지 전체적으로 균형이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너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이 심하지가 않아서 병원에 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쩔뚝거리고 다니다가 보름이 지난 뒤에야 가령 이제 보이지 않는 발가락에 가시나 이물질을 그때서야 깼다고 빼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미 2주간에 걸쳐서 좌측 발과 우측 발, 골반의 균형이 틀어진 상태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척추가 관절이 거기에 맞게 이미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첫째 관절 견인이라든지 그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로 인체에 제대로 된 교정,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목뼈와 머리뼈, 두개골이죠. 두개골이
맞닿는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무거운 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힘줄, 인대, 근육들이 균형이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 이런 조직들이 늘어나거나 약해져요. 그래서 목과 머리는 중요한 게 앞, 뒤, 좌우 굴곡을 해야 되고 회전을 해야 되죠. 이 무거운 머리가 정말 손가락 끝만큼 가느다란 목뼈 위에 얹혀져서 회전과 굴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근육과 인대가 필요한데 이런 조직들이 약해져요. 약해지고 약간 늘어난 상태에서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뇌신경 중에서 유일하게 뇌 밖으로 나가는 얼굴 귀 밑으로 나오는 그 신경이 얼굴 안면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목과 머리뼈가 맞닿는 부분에서 눌려서 압력을 받게 되고 힘을 주면서 근육의 결 사이에서 신경이 또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떨린다든지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든지 좌우 얼굴의 대칭이 비대칭으로 변해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두통, 어지럼증, 이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통, 이명, 어지럼증, 소화불량이 반드시 100% 목과 목뼈, 머리와 목뼈 사이에서의 불균형, 또 정렬이 되지 못한 부정렬 상태에서의 결합 때문에 그것이 100%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70% 이상 그런 직접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목 사이 간극을 부드럽게 늘리거나 견인을 하고 강직, 구축, 수축되어 있는 관절 주변의 조직들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앞뒤로 휘어지거나 좌우로 휘어지거나 또 뼈들 추체 하나하나가 좌우 변위, 변위,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상하 변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감지를 해서 다만 한 번에 우두둑 소리 나게 교정을 하면 안 되겠죠. 부드럽게 마사지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번에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서 약하게 부드럽게 해야지만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불편과 통증을 해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어깨가 있죠. 어깨에는 이제 회전근 손상이 있고 파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깨 통증이나 불편 증세가 목에서 신경이 눌린 목 디스크 협착이나 척추 추체의 회전 또는 측면 이런 변이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서 또는 협착이나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증세가 원인이라면 그렇다고 보면 목을 견인 또는 마사지 정확한 부드러운 교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다만 목과 허리는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추 중추신경이 있어요. 우리말로 치면 등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등골에서 이제 척추 중추신경이죠. 거기서 뼈와 뼈 사이에서 이제 신경이 나가죠. 그게 이제 장으로 관절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중추에서 나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초신경이죠. 그런 신경들이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앞에 이제 흉골이 있고 쇄골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등이 아픈데 가슴이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가슴 부분에는 흉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서 기시를 해서 흉골에 정지를 하는, 이게 갈비뼈죠. 등과 흉골을 이어주고 또 갈비뼈의 역할이 장기를, 체내에 있는 장기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등이 아픈데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사이를 갈비뼈가 연결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한쪽 다리에서부터 저쪽 편 다리까지가 있는데 한쪽 편 다리에서 이음새가 부정확하거나 결합이 잘 정리가 되지 못했을 때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삐그덕거리는데 반대쪽 다리가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가게 되면 반대쪽 다리에도 이음새에서 균열이 생기게 돼요. 마찬가지로 등이 아픈데 가슴이 안 아플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시원하지 못한 증세를 느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대부분이 식도염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식도염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슴에도 흉골과 가슴 갈비뼈가 맞닿는 부분에서의 관절에서 통증이나 불편, 거기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 앞, 뒤 다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지요. 이제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허리죠. 그 다음에 허리 5번하고 꼬리뼈 1번 사이, 또 꼬리뼈하고 골반하고 이어지는 천장관절, 그 다음에 고관절, 흔히 말하는 힙이라고 하죠. 힙 조인트, 고관절. 거기서 이제 내려가게 되면 무릎 관절, 그 다음에 발목 관절,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관절에서 통증이나 불편이 발생을 하게 되면 몸 전체 관절에 변형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목을 뼈다,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다,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낫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발목, 무릎, 고관절, 천장관절, 요추, 흉추, 경추, 머리, 그 다음에 장 기능까지, 소화불량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발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등, 어깨, 목, 두통이 온다, 어지럼증이 온다, 이런 경우에도 어느 한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그 부분을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온 몸 전체를 한 번에 다 해야만이 그 통증이 원활하게 후유증 없이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아시고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더 세세하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밀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또 따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또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